안녕하세요. 올해는 날씨가 조금 빨리 따뜻해서 작년보다 매화꽃이 조금 일찍 개화를 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변화의 흐름도 시간도 참 빠르게 흘러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답니다. 저도 유튜브를 시작한 지 벌써 3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활동을 할 때 두 가지의 의미를 두고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첫째는 제가 힘들게 빙의를 겪고 오면서 많은 인연을 만나고 소통을 하면서 얻은 경험담을 조금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고요. 두 번째는 제가 많은 돈을 쓰면서 방법을 찾았지만 찾지를 못하고 헤매다가 삶을 포기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치유할 수 있는 법과 스승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지금 정법의 법주이신 천공 스승님이십니다. 스승님께서는 너가 정법 법문으로 치유를 하는데 도움을 받았다면 스승님께 보답하려고 하지 말고 정법을 힘든 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서 사람을 이롭게 하는 활동을 해서 너의 업을 소멸하고 또 인연이 되시는 분들과 공유를 해서 다 함께 업을 녹일 수 있는 연구를 하는 것이 스승님께 보답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가 빙의로 고통을 받은 것은 너희 집안에 내려오는 집안줄 때문이니 정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공부를 해서 너가 직접 조상을 위한 바른 축원을 해서 너희 집 조상의 한을 풀어들어야 빙의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귀한 법을 주셨기 때문에 정법에 보답하는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게 정법 맹언을 공유를 하게 되었답니다. 이제 짧은 정법 맹언을 얼추 다 올려지고 있는 작년 늦가을쯤 내년부터는 무엇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끔씩 찾아오시는 분들과 소통을 했는데 한 번씩 옥상에 있는 꽃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셨기도 하고 또 요즘은 들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다 보니 없었던 용기도 조금 얻게 되면서 들꽃과 야생화가 있는 예쁜 환경에서 조금 폭넓은 소통을 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서 며칠 전 휴대폰을 새로 바꾸면서 문자 수신 전용 휴대폰 하나를 더 추가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도 바른 길을 찾지 못하시고 헤매이시는 분들이나 야생화를 통해 마음의 치유를 원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올려놓은 문자 수신 전용 번호로 문자를 주시고 혹시 가까운 곳에 계시는 분이시라면 문자로 소통을 해서 예약이 되시면 직접 소통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직접 통화는 조금 어렵다는 점 꼭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부터 왜 남은 인생을 조금 확실한 이념으로 활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마음을 내게 한 특별한 인연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법 법문을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내용인데요. 아주 예전에는 글씨를 모르는데 아이들이 갱기를 하면 바늘로 따주기도 하고 또 정확한 전개를 뽑아내시는 맹직한 무속인 할머니가 조금 계셨다는 법문을 듣게 되면서 내가 20대에 처음 만나 뵀던 그 무속인 할머니가 바로 글씨를 모르시는 맹직한 동네 할머니였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너는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해야 하는 운명을 타고났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저를 보면서 마음이 참 짠하다고 하시면서 에구 네 마음을 하늘이나 땅이나 알아주지 누가 알아주겠노 라고 하시면서
너는 이 다음에 늙어서 까만색 차를 타고 손에는 가방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말씀이 잊혀지지 않는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한 곳에 머무르기보다 밖으로 활동하는 것도 좋아하고 또 실내 인테리어에도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 싶기도 하고요. 우리가 집안에 두면 도움이 안 되는 큰 그림의 액자나 또 탁한 기운을 부르는 물건이 있으면 이유 없이 몸이 아플 수도 있고 하는 일에 방해도 받을 수 있는 연관성이 있다는 경험을 하면서 관심이 많아 다음에 꼭 기회가 되면 하고 싶은 일이기도 하답니다. 제가 두 번째 만나 뵀던 분은 충남 서산에 계시는 스님이셨는데요. 처음에는 함도반님과 친한 후배님과 찾아뵀는데 처음에는 친견을 못하고 다음에 함도반님과 둘이서 찾아뵀을 때 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견을 하게 된 이유는 친한 지인분 언니가 이유 없이 머리가 너무 아파 스님께서 써준 부적을 태워먹고 씻은 듯이 나았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스님께서 저에게 연월 일시를 물어보시고는 보살님은 내가 부적을 써줘서 태워먹는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천도제를 해도 소용이 없으니 이 일을 어찌할꼬 하시는 눈으로 한참을 보시더니 보살님은 내가 죽을 만큼 아팠던 것처럼 아파야 한다고 하시면서 혹시 오행 공부를 했느냐고 물으셔서 조금 했다고 말씀드렸더니 보살님도 나처럼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일을 해야 살 수 있다고 하시면서 부적 쓰는 것을 알려줄 테니 부적을 써서 사람을 이롭게 하시라면서 스님께서 손수 노트에 알 수 없는 부적을 겐본으로 써주시면서 나도 이런 부적으로 조금 유명해지면서 위험한 초대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가 스님 왜 저에게 스님의 노하우를 알려주실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내가 보살님을 보니 욕심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아셨다고 하시면서 내년에는 더 많이 아플 것이니 잘 견디라는 말씀만 하시고 스님께서 작은 돈도 요구하지 않으셔서 함도반님과 법당에 들려 조금의 불전을 놓고 돌아왔던 기억은 지금까지 많은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기억 중에 하나이랍니다. 세 번째 만나 뵀던 분은 정법을 만나기 직전에 만나 뵌 분이신데요. 우리 회장님께서 다니셨던 마산에 있는 제법 큰 도량의 도량주 선생님이셨는데요. 그때 선생님께서는 외출 준비를 하시고 계시느라 많이 바쁘게 보여졌는데요. 제 얼굴을 보자마자 해주시는 말씀이 너는 임자가 없다. 그러니까 살 수 있는 방법은 지금부터 뛰어나가서 산이든 허허벌판이든 미친 듯이 울면서 하늘에 살려달라고 매달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 지금 이렇게 추운 엄동설안에 지금 제 몸도 가누기 어려운데 어떻게 산에를 갈 수 있겠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가 동지가 지난 지 며칠 뒤라 진짜 많이 추웠답니다. 그러시고는 너는 치유굿도 소용이 없고 스승을 만나야 살 수 있다. 너를 공부시켜줄 바른 스승을 만나야 그때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함께 간 우리 회장님과 힘없이 돌아왔던 기억을 가끔씩은 지금도 우리 회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동생아, 너는 그때
스승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아마 살아있기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에 우연은 없구나 라고 많은 깨달음과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저는 지금도 천도제나 치유굿이 때로는 해결 방법이 안 된다고 조언해 주시는 스님이나 올바른 신의 제자가 계시고, 아직까지 물질에 끄달리지 않으시고 순수한 지도자님이 계셨고, 제가 또 그런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존경하는 스승님과 귀한 정법을 만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그런 순수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가끔씩 디지털 세대와 소통을 할 때 잊지 않으면 꼭 당부를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할 때 조심해야 하는 몇 가지를 알려줄 때가 있습니다. 천둥이 치고 비바람이 심하게 부는 사나운 날에는 부부가 서로 조심을 하고, 의논을 해서 임신을 피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릴 때도 있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이 아드님 염려로 찾아주시면 혹시 아드님 오행에 기문간살이 보여지면 상갓집 갈 때 조심해야 하는 설명을 단디 드리기도 하답니다. 늘 느끼지만 인연은 참 소중하죠. 저는 예전에 맹약 공부를 할 때 함께 하셨던 우리 총객님 전원주택에서 스터디를 했을 때가 있었는데요. 많은 야생화도 있었고, 특히 그때 알게 된 바늘꽃은 제가 지금 좋아하는 꽃이 되었답니다. 뷰도 너무 좋고 늘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던 정원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지금은 정원을 가꾸지는 않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마음도 있답니다. 늘 전구업 진언의 의미를 바르게 실천하시며 적당한 운동을 즐겨하시면서 사모님과 다정한 모습으로 여행도 자주 가시는 모습은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셔서 저의 영원한 롤 모델이시기도 하답니다. 며칠 전에 안부를 묻는 전화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잊지 않으시고 안부를 물어주시는 우리 총객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인을 만나는 행운도 있죠. 우리에게 기인은 멀리 있지 않고 내 바로 옆 가까운 곳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인은 딱히 정해져 있지도 않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찾아본다면 조금은 빨리 알아보고 찾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언제나 가까운 사이로 있으면서 때로는 저에게 신중하고 재미있게 질문의 요점만 타로 리딩을 해주시는 우리 박 선생님, 처음부터 같은 이념으로 제가 있는 곳에 언제나 묵묵히 함께 해주시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는 우리 함도바님, 두 분의 든든한 기인이 있기에 이번에 작은 마음을 내어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